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닷새간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공생과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의 장이 열렸는데요. 다만 일회성, 전시성 아니냐는 지적이 행사 전부터 나왔던 만큼 앞으로 박람회 성과를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평소 한산했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학생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와 교사, 부모와 함께 진로 상담과 전공 체험, 다채로운 예술 공연을 즐깁니다. 저는 그 백고동 소리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소리도 나고 친구들도 다 재밌어해서.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박람회에는 누적 기준 40만 명 넘는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30년 교육 현장을 구현한 미래교실은 전국에서 주목받았고 세계 22개국 교육 지도자는 지역 중심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여수 선언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전남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미래 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화려하게 막을 내렸지만 과제도 남겼습니다. 행사 전부터 보여주기식, 일회성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박람회 성과를 실제 교육 현장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수교육, 다문화 등 모든 학생이 고루 미래교육의 혜택과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교육계에서 우리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까지 지원이 되고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모와 방식을 바꿔서라도 박람회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6개의 미래교실을 2개월 동안 박람회장에 유지해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박람회 성과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가다듬고 사업 계획을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회의 천막 농성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순천대학교 정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의대 설립 필요성을 알리고 전라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진남 전남도의원에 이어 오늘 서선남 순천시 의원도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전라남도의 공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현 정부 임기 내 전남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제381회 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동서 지역 갈등이 각자의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전남의대 신설이라는 더 큰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과 대학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합일점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학교가 내년에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3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조건인데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400억대 설립자 횡령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광양보건대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입생 수는 지난해보다 120% 늘었고 신입생 모두에게 장학금도 지급됐습니다. 수년째 임금을 포기해가면서 학교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정부 지원이라는 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승인을 받은 광양보건대 구조개선 이행계획서입니다. 이행계획서에 따라 광양보건대는 7개월 남은 올해 안에 대학 발전기금 30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입생 충원율 등의 조건은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발전기금만 모금하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재단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기부 의사를 밝힌 재정 기여자들이 나타나면서 학교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보건대는 다른 대학과의 통합 없이도 독자적으로 대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대학의 체불임금이나 운영 자금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고 건강하고 경쟁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폐교 위기를 벗어나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모금운동 등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과 같이 가지 않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학교 존립 위기의 벼랑 끝에 선 광양보건대는 6월 한 달간 재정기여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국내 최대 해운 회사인 HMM의 북미 서비스 항로에 투입되는 13,000TEU급 선박 3척을 광양항에 신규 유치했습니다. 항만공사는 HMM의 북미 서비스 항로에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신조 선박인 HMM 에메랄드호의 광양항 입학을 시작으로 13,000TEU급 선박 3척을 유치했으며 이를 통한 광양항의 원양 선봉량 확대로 최대 연간 2만 TEU의 물동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이번 초대형선 유치가 광양만권 인근 화주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원양 항로 선봉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와 고흥군 의회가 돌산에서 영남에 이르는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 의회와 여수시 의회는 최근 11개의 교량으로 연결될 백리섬섬길 중간 지점인 여수 조발도 전망대에서 합동 현장 활동에 나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6건의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 의회는 현장 활동에 앞서 여수시 의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백리섬섬길이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순천의 한 도심 속 사찰 인근 야산에서 문헌 속에만 존재했던 100년 된 차밭이 발견됐습니다. 순천의 제조차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만의 새로운 브랜드로 특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도심 속 사찰인 향림사 인근의 한 야산. 숲을 100여 미터가량 헤치고 들어가니 긴 대나무 숲 사이로 무성한 녹차나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인적이 닿지 않은 탓에 성인 키높이보다 더 높게 자라 있습니다. 이 차밭은 향림사 주지스님이 사찰 주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큰 차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그동안에 닿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니 그 사이에 대나무 사이에가 있었고 사람들이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밭은 문헌 속에만 존재한 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100여 년 전 순천 최초 호남 세 번째 재배차밭 석현다원으로 추정됩니다. 1940년 출간된 조선의 차와 선이라는 문헌을 통해 1914년 전남 순천시 석현리 0.2헥타르의 면적에서 762kg의 차를 생산해 도내와 통영 일원에 판매했다는 기록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최근 순천대학교 연구진이 석현다원에서 채취한 차잎을 활용해 중노차를 제다해 시음한 결과 다른 작설차에 비해 깊은 맛과 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나무 밭에서 차가 생산되게 되면 아무래도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차가 쓰고 떫은 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해집니다. 순천대 식품산업연구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와 함께 성분 분석을 통한 상품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100여 년 만에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석현다와 순천의 제다 역사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새로운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6월 수능 모의평가와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남 105개 고교와 학원 3곳에서 내일 일제히 실시됩니다. 6월 모의평가에는 도내 고3 재학생 11,345명과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자 등 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어 수능의 중간평가로 불리는데 성적은 오는 7월 2일로 개별 통지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고1, 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향후 수능을 대비한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전남과 경남에 이어 전북 해역으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전남의 발령 해역은 완도 해역 일원이고 경남은 거제 해역, 전북은 격포항 일원입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출현하면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말 저녁 무안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기가 30시간 넘게 지연되다 결국 승객 전원이 탑승을 취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세기 유치에는 힘쓰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국제공항 로비에 승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이 하루 넘게 지연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겁니다. 당초 1일 오후 8시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기는 2일 오전 11시로 미뤄지더니 오후 2시, 6시, 그리고 2일 오전 3시로 4차례 연기됐습니다. 딜레이 됐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또 천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예 포기를 해야 돼요. 이미 우리 그 여행 일정에서 시간상으로 이미 오버되고 이탈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디다 하소연을 하겠어요? 승객들은 대합실이나 인근 숙박업소 등에 머물며 밤을 새웠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베트남 국적의 비에젯 항공 VJ8559편으로 다낭에서 무안으로 오던 중 기체 결함이 발생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하느라 연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승객 221명 전원이 탑승을 취소했고 예정된 출발 시간 31시간 만에서야 비행기는 텅 빈 채 다낭으로 떠났습니다. 3박 5일 패키지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승객들은 여행사의 항공과 교통, 숙박비는 물론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용 금액까지 전액 환불을 요구한 상황. 여행사 3곳 모두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주일에서 2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숙박하고 식비 같은 경우 전날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손님들한테 먼저 선결제 하시고 나중에 영수증 청구해 주시면 그 비용 차감해준다 했고. 무안국제공항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다낭 노선을 포함해 모두 5개 노선이 전세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 수요가 있어야 항공사에서 정기편을 편성하는데 공항 이용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전세기를 빌려 운영하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관광 설명회를 여는 등 전세기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항공사하고 여행사나 또 우리 이번에 베트남 비에젯 항공이죠. 그래서 공무원들 좀 저한테 보내겠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이 도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평상시에 비행기들 경비를 철저히 하고 좀 뛰어달라고. 올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한 국제선 가운데 12%인 31편이 결함 등의 이유로 이륙이 지연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1,500가구를 비롯해 6월 전국에서 아파트 약 4만 세대가 공급됩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며 건설사들이 상반기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난달 공급 실적은 절반을 밑돌면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전 세계 농업과 경제 분야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올해 현재 추위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와 식품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오는 12일까지 광양 매일시장과 상설시장에서 이어집니다. 국내 수산물이나 원재료 비중 70% 이상인 가공품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의 첫 월요일 오후 들어 하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한때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지나기도 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24도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밑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여수를 제외한 지역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7도, 순천, 광양 15도, 고흥 1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순천, 광양 27도, 고흥 25도, 여수 23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아침 7시 10분, 간조 시각은 낮 1시 1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 율촌 지역 5개 마을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100원 택시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택시 운송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율촌면 치동마을과 외진마을 등 5개 마을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100원 택시는 지난 2016년 6월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24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수 현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제3기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2개의 시군, 당 조직 건설을 완료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진보당을 확실한 대안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